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맨체스터 시티가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충격적인 부진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오늘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겼거든요. 그런데 이 비긴 것이 왜 문제냐면 맨시티가 44분, 50분, 53분 연속으로 득점을 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맨시티가 힘이 떨어지면서 후반전 막판에 75분, 82분, 89분 대략적으로 15분 사이에 3골을 실점하면서 3대3 무승부를 허용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결국에는 오늘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최근 5연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 승리가 없는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5연패를 한 것도 본인의 감독 커리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오늘 경기 3골을 리드하다가 경기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맨시티가 매우 깊은 부진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늘상 경기 중에 경기가 안 풀리면 이렇게 머리를 긁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계속 긁는 모습이 나오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이 이마가 정말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심지어 코는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아무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얼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왔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내가 스스로 머리를 긁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본인의 감독 커리어 사상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기를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맨체스터 시티의 팬들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에게 야유를 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오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팀이 이기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경기장에 찾아오고 우리는 관중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중들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많은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취약한 팀이다.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는데 지금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첫 번째 골이나 두 번째 골은 용납할 수 없는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에 있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어떻게든 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로드리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로드리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의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가 않죠. 그리고 선수단에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것도 체력적인 부담으로 어쨌든 귀결이 되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경기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아예 페예노르트 선수들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89분에 페예노르트가 동점골을 기록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맨시티가 최근 들어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압박을 하는데 압박이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달려들긴 하는데 선수들이 앞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상대의 수비 라인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의 달려드는 속도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페예노르트의 수비진이 볼을 받아서 여유롭게 전방으로 뻥 차줍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세밀한 빌드업이 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방으로 뻥 걷어냈을 때 앞쪽에서 공중볼 싸움을 하고요. 여기서 볼을 싸우다가 세컨볼이 떨어져요. 근데 이 세컨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맨시티의 선수들도 없고 페예노르트의 선수들도 없는 이 무인지경의 공간으로 떨어졌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달려갔고 나머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이 달려가는 장면이었는데 이 경합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경합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이 분명히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89분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 세컨볼에 대한 움직임을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은 가져가질 못하고 페예노르트의 선수들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서 세컨볼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범이 여기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그 뒤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또 압박을 한다고 이 공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모여든 것만큼 강한 압박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편안하게 황인범이 볼을 잡아서 뒤로 보내주고 뒤에 있는 선수가 편안하게 측면으로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됐을 때 또 문제는 뭐냐면 맨시티가 패스가 가능
가는 방향으로 압박을 하러 움직여요. 근데 압박을 하는 타이밍이 정말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주변에 넓은 공간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맨시티의 압박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전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시티가 압박을 위해서 측면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페에노르트 선수가 볼을 잡아서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찔러줄 때도 찔러주는 순간 한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패스를 찔러주기 전에. 그런데 볼을 가지고 계속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이 압박이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페에노르트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맨시티의 선수들이 중원에서 따라가질 못해요.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배후 침투를 가져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아무도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줬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페에노르트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맨시티의 선수들보다 앞쪽 공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맨시티의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발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렸고요. 에데르손 골키퍼가 무리하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떨어지는 볼을 페에노르트의 공격수가 가져갑니다. 이 장면만 봐도 페에노르트 선수들이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맨시티의 선수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오질 않아요. 이게 뭐 동기부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90분이 거의 끝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에노르트의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 한 화면에 페에노르트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맨시티의 수비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열심히 뛰어 들어와 줬다면 에데르손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볼이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 안쪽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먼저 도착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박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맨시티가 먹히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달려드는 속도가 약간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진 선수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편안하게 뿌려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원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미드필더 라인에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주고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그대로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전히 맨시티의 뒷공간이 또다시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컵 경기인데 실제로 실점도 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스포르팅전이에요. 맨시티가 달려드는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할 때 볼을 가진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있어요. 한 템포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들어오지만 편안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패스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앞쪽으로 올라갔던 선수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은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상대 선수가 접고 들어오다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또 높으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그냥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한 1대1 찬스를 또 허용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점 장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죠. 수비 라인은 올렸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상대팀들이 볼을 주고받다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그리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을 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아니라 2선에서 미드필더들이 뛰어들어가는 2선 침투에 그냥 가만히 미드필더들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 페에노르트전도 요 안쪽에서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맨시티의 수비 라인도 올라와 있는데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페에노르트 공격수들이 편안하게 볼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주고받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도 압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늦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황인범의 스루 패스 한 방 들어가면서 또다시 페에노르트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졌었죠.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맨시티가 페에노르트가 공격을 할 때 볼을 끊어냈어요.
끊어내면서 그바르디올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바르디올이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기동력이 떨어지면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볼을 받는 선수가 페에노르트의 압박에 막혀서 대처가 안 됩니다. 순식간에 둘러쌀 때 맨시티가 평소 같으면 여기서 볼을 잡아서 압박을 벗겨내서 바로 역습으로 나갈 텐데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맨시티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원래 보통의 팀들은 안전하게 측면으로 그냥 볼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가운데로 과감하게 넣는 이유는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수비가 쏠릴 때 탈압박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 돼서 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본인들의 플레이가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볼을 뺏기고요. 볼을 뺏기자마자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넓게 나요. 중원에서 볼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맨시티의 수비가 다른 각도로 보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볼을 뺏기다 보니까 페에노르트의 선수들이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죠.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도 볼을 잡고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려들면서 압박이 안 돼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맨시티의 미드필더 라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도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이 볼이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맞아서 골대 맞고 공격수에게 떨어지면서 득점. 운도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표현한 건 그만큼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의 맨시티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나오면 안 되게끔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을 만들어놨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상대를 밀집시킨 다음에 오히려 공간을 찾아서 탈압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비진의 집중력도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최근에는. 첫 번째 골을 실점할 때의 장면인데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뒷공간으로 뻥 때려놓는 패스였고 여기서 이 볼을 머리로 떨궈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볼이 떨어질 때 퍼시가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 패스가 바운드가 됐습니다. 바운드가 되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퍼시의 볼을 받을 때 바운드가 되면서 채공 시간이 있어서 상대 공격수들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뒤로 준다는 게 바운드가 되면서 본인도 너무 높은 패스를 줬어요. 하늘로 볼이 떠올랐다가 떨어지죠. 근데 심지어 볼이 짧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떠오르는 동안 페에노르트의 공격수가 달려가면서 이 볼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요. 그냥 그바르디올이 패스를 하는 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드레슨 골키퍼를 완전히 제껴낸 다음에 득점. 이 장면은 퍼시가 후반전에 나와서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선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도 당황을 하면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과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유망주들을 한두 명 섞어서 경기를 해도 전체적인 팀의 동기부여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집중력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3대0으로 앞서다가 뒤집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도 사실 넘어선 거잖아요.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사실은 전술적인 문제보다 선수들의 기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3대3으로 따라잡히는 거고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따라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이렇게 본인의 머리를 긁으면서 본인의 이제 아무래도 승부욕이 강한 감독인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최근 맨시티의 행보가 아닐까 싶네요.